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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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전부 끝이 전부 모르겠고요. 자,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그리고 치이직 생방송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FSL 중계를 맡게 된 기념으로 FSL은 무엇인지, 그리고 FSL을 이번 해에 볼 때 어떤 부분이 재밌을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즐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 이제 5일 남았죠? 4일? 5일? 돌아오는 일요일부터 해서 매주 일, 월, 화, 수 해서 약 3달 동안 3월 말까지 FSL 중계를 치지직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또 저도 재밌게 보고자 하는 마음에 요런 자리를 마련을 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는지, 또 이게 뭐지?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선수들 다는 몰라요. 몇몇 선수들은 아는데 선수들 다는 모르고, 그리고 사실 FC 온라인,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피파 온라인이었죠. FC 온라인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고, 유저들도 많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특히나 뭐 여성분들도 많으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 학창 시절 때 남성분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아이디 만들어서 플레이를 해봤을, 왜냐면 축구 얘기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거의 한 번 정도는 깔아서 플레이를 해봤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임인데, 피파 온라인에서 요런 뼈대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지나가자면, 피파에서 전 세계 축구 조직, 거기서 피파 로고를 이제 못 쓰게 했어요. EA 피파를 못 쓰게 해서, 그래서 EA 피파가 FC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풋볼 클럽으로 FC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요렇게 FC로 바뀌면서 요 라이센스가 피파 온라인도 라이센스를 EA에서 갖고 오다 보니 이름이 FC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고 있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10년 전, 20년 전에 알고 있던 피파 온라인이 지금 이 FC 온라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SL은 먼저 FC 온라인 슈퍼 챔피언스 리그라는 프로 리그입니다. 근데 FSL 이전에 원래 EK 리그라고 해서 피파 온라인 대회가 있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좀 연차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옛날 EK 리그에서부터 프로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던 그런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출범 연도는 2025년도고요. 1년 됐어요. 작년부터 시작됐고, 나 뭐 다른 게임들 리그 같은 거는 좀 빠삭하게 알고 있고 막 재밌게 보는데, 피파 FC 온라인 이거 대회는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는 뭐 재밌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랑 같이 이걸 보게 된다면, 그래도 경기를 볼 때 이 사람 이거 이기네? 이 사람하고 좀 뭐 있는데, 막 약간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으니까. 팀으로 하는 것도 팀으로 하는 거지만, FSL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전으로 해서 결국에는 결승에 올라가서 우승하는 사람들이 다 개인으로 우승을 하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그런 어떤 조금 이야기들이 있고 갖고 있는 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따가 한번 짚어볼 예정입니다. 지역은 대한민국에 국한돼서 하고 있고요, 지금. 그리고 주체는 넥슨입니다. 이 K리그가 FSL 리그로 변화하면서 가장 크게 바뀌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굉장히 많은 수의 참가팀이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타 리그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팀들이 보일 거예요. DRX, T1, KT 롤스터, 농심 레드포스, 디플기아, 젠시티, DN 슈퍼스, BNK 피어스, 맞나요? 발음이? BNK 피어스? 그래서 딱 보면은 어디 팀인데? 이건 누구 어디 팀인데? 딱딱딱 보이죠. 그죠? 제가 왜 팀을 언급하고 가냐면 이 팀들이 다들 기업체가 그 스폰을 하는 그런 팀들이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다 보니 아무 대회나 참여하지 않아요. 근데 왜 FC 온라인 대회인 FSL에 왜 이렇게 대거 많이 참여를 했냐? 상금이 우리나라 내에 있는 프로게임 리그 규모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래서 피어스라고 안 하고 피어 X라고 하는군요. 오케이. BNK 피어 X. 저도 잘 몰라서 이제 뭐 다 알아가는 중이니까 실수 좀 봐주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1년 동안 경쟁을 벌이는 FSL은 상금 규모가 연간 4억에서 20억으로 5배 증가하였다. 상금이 20억이에요, 님들.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 온라인 게임 리그 중에 상금 규모가 20억씩 되는 규모의 리그가 진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프로팀들도 많이들 참여를 했다. 그리고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약간 그냥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바로 이해가 되게 설명을 드리자면 1군, 2군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져 있듯이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1부가 FSL이라고 하면은 2부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하고 섞여 있는 FFL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FSL이랑 FFL이랑 막 거기서 이제 또 경기를 해서 FSL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있고 계약을 해서 또 회사의 스폰을 받으면서 뛰는 프로 선수들이 될 수 있는 기회도 마련이 돼 있고 그래서 FC 온라인 자체에서 내가 게임을 좀 한다는 사람들에게 프로로 갈 수 있는 문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활성화가 많이 돼 있다. 그리고 작년에 또 재밌는 일들이 있었죠. 08년생이면은 몇 살인가요? 작년에 08년생이면은 17, 18살밖에 안 된 선수가 작년에 우승을 했거든요. 작년 스프링 때 25년도 그 FSL 스프링 때 요때 우승을 했는데 완전 로얄 로더라고 불리는 원더 08이라는 선수가 밑에서부터 이겨서 전부 다 이기고서 결국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저랑 선수들도 보고 그러면서 한번 공부를 좀 해보죠. 좀 이번에 또 개편이 됐어요. 26년도에 개편이 됐는데 보시면은 25년도 때랑 조금 다르게 돼 있고 또 중간에 6월 그리고 11월 12월 요때 이적 시장이 있어요. 그죠? 재밌죠? 그리고 글로벌이라고 돼 있고 프로셈이라고 돼 있는데 글로벌은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대회로 알고 있는데 이게 FC 온라인이 대한민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태국이나 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막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대체가 불가능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들 즐겨서 프로 선수들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글로벌은 아마 제가 알기로 세계 대회지 않나. 그리고 프로는 지금 제가 제가 중계하려고 하는 FSL이고요. 그래서 FSL은 이번에 26년도에는 FSL 스프링과 그리고 FTB 스프링이 있고 그리고 FSL 썸머가 있고 FTB 썸머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과 썸머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대회가 두 번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어디를 응원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선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이 조금 이번에 변화가 됐는데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FSL, FFL, FTB 그리고 국제대회인 FC 프로까지 모두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1부 리그인 FSL과 2부 리그인 FFL의 연계를 기반으로 FSL에서 거둔 개인 성과들이 FTB로 직결되는 구조로 개편되는데요. FSL 결과에 대한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총 8개의 팀이 있는데 포인트를 합산해서 1, 2위 팀은 승자조 2라운드에 직행하고 3위에서 6위는 승자조 1라운드로 7, 8위는 패자조 1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개인 성과를 좋게 거둔 팀들은 국제대회인 FC 프로를 진출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겠죠. 이어서 2026년 일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는 이어서 이 부분 한 번만 다시 볼게요. 6위는 승자조 1라운드로 7, 8위는 패자조 1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승자조 1라운드로 7, 8위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1등 하면은 FTB 포인트가 100포인트라고 하는데 이런 걸 이제 포인트로 갖고서
FTB는 이 팀 배틀로 하는 건데 FSL에서 성적을 좋게 거두면 FTB에서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FTB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여기서 1등하는 팀, 2등하는 팀 뭐 이런 팀들은 이제 FC 프로라고 해서 세계 대회로 가는 거죠. 그런 패자조 1라운드로 가게 됩니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개인 성과를 좋게 거둔 팀들은 그래서 FSL에서 좋은 FC 성과를 거둬야 돼요. 진출하는데 개인전에서.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되겠죠. 이어서 2026년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부터 3월까지는 FSL 스프링, FFL 스프링 이 두 개의 리그가 동시에 진행되고요. 그리고 이 성적을 바탕으로 4월에는 FTB 스프링이 펼쳐지고 이를 통해 5월에 열리는 FC 프로 마스터즈 진출팀이 결정됩니다. 썸머 역시 동일한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FC 프로 챔피언스컵 진출팀을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는 리그 간에 서로 연계가 다 되는 에코시스템이 갖춰지면서 리그 전체가 하나의 흐름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전체적인 구조 외에도 세세하게 바뀐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한번 그럼 보고 제가 가시죠. FSL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 FSL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그룹 스테이지, 노가웃 스테이지,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조지 명식을 통해 4인 1조, 총 8개 조로 편성이 됩니다. 각 조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결과 각 조 상위 2명, 16명의 선수만이 다음 스테이지인 노가웃 조금 빨리 지나가서 이거 조금만 천천히 먼저 볼게요. 조지 명식을 통해 4인 자, 조지 1조, 명식은 총 8개 우리가 조로 며칠 전에 편성이 봤습니다. 됩니다. 각 조는 조지 명식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우리가. 조지 명식을 통해 4인 1조, 총 8. 자, 조지 명식을 해서 팀들 그룹들이 만들어졌어요. A 그룹, B조, C조, D조, H조까지 A조부터 H조까지 쭉 만들어지는 거를 엊그제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8개 조로 편성이 됩니다. 각 조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승자들은 그냥 쭉쭉쭉쭉 가고 승자들 중에 떨어진 선수들은 그러니까 저 진 선수들은 따로 진 선수들하고 붙어서 거기서 또 위너가 나오는 거기서 패자조에서 지면 완전 탈락하는 거고 그쵸? 코인이 하나 들고 있는 거군요. 목숨이 하나 더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 마리오 같은 거에서 그죠? 경기를 치르게 오케이. 되고요. 그 결과 그 FSL과 FFL로 나눠진다고 하는데 요거 그러면은 FFL이 지금 패자조에서 올라온 선수들인가? 아니면은 FFL에서 올라온 선수들 둘로 채우는 건가? 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그 결과 각 조 상위 2명, 16명의 선수만이 다음 스테이지인 노가웃 스테이지로 진출하고 탈락한 나머지 16명의 선수들은 해당 시즌의 FFL로 진입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러면은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한목을 들고서 이기냐 지냐 해서 16명이 FSL에서 나눠지고 총 32명이거든요. 32명 중에 16명이 골라져서 패자 16명은 FFL로 내려가고 그리고 FFL 내에서 상위 16명은 FSL로 올라와서 그룹이 다시 만들어지는구나. 노가웃 스테이지에 진출한 16명의 선수들은 대진 지명식을 통해 직접 상대를 지목하고 16강 토너먼트에서 파이널 스테이지 진출을 걸고 BO5로 맞붙게 됩니다. 이제 패배에도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는 여기서도 또 더블 엘리미네이션이군요. 승자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쭉 가고 진 사람들은 내려와서 매치 1 루저, 매치 2 루저, 매치 3 루저, 매치 4 루저 해서 요렇게 붙고 그 중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매치 7에서 여기서 루저. 요게 매치 5로 보는구나. 여기 M5라고 써있네. 요걸 매치 5로 보는군요. 그러니까 매치 1, 2에서 진 사람끼리 붙어서 요거 경기를 매치 5 경기라고 하는데 매치 1, 2 경기에서 진 사람들은 여기 위너로 올라오고 그리고 위너는 매치 7에서 진 사람, 그러니까 승자조에서 결승전 직전에 진 사람, 결승전 직전에 4강에서 진 사람은 내려와서 여기서 맞붙고 그 다음에 위너끼리 또 붙고 이거 승자조에서 위너 나오고 패자조에서 위너 나온 사람끼리 또 붙네? 아닌가? 매치 11 위너, 매치 13 위너 그러고 끝이야?
엘리미네이션 방식으로 파이널 스테이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랜드 파이널에서 FSL의 최종 우승자가 아 이제 와, 확실히 변한 게 그랜드 파이널에서 FSL 그래서 패자조에서 꿋꿋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여기서 매치 13 위너는 결국 나중에 그랜드 파이널로 가서 거기서 붙는구나. 승자조에서 5승하면서 간 사람이냐 아니면 한 번 졌지만 이기고서 온 사람이냐. 야 근데 이거 볼 때 이런 것도 재밌겠다. 첫 경기에 진 거야.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첫 경기에 진 거야. 매치 1에서 루저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기는 거지. 여기서부터 다시 이기고 다시 이기고 다시 이기고 다시 이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졌지만 계속 깨부시고 이기면서 결국 그랜드 파이널로 나아가는 약간 이런 서사도 있겠네. 패자조에서 결승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을 그 약간 언더독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감정이입이 잘 되니까. 그래서 다 이기면은 그랜드 파이널로 가는 거구나. 근데 이럴 수도 있지. 요 매치 10일 요게 결승전에서 졌어. 승자조 결승전에서 졌어. 7, 8 위너가 매치 10일에서 져서 매치 10일 루저가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여기 와서 다 깨고 올라온 사람 호로록 하고서 다시 한번 여기서 이긴 사람하고 다시 붙는, 마치 재경기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죠? 복수하듯이 다시 재도전하듯이. 그리고 치열한 싸움 끝에 그랜드 파이널에서 FSL의 최종 멋있다. 우승자가 가려지게 됩니다. 와, 확실히 변한 게 정말 많네요. 네, 진짜 많이 변했어요. FFL도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FL은 예선에서부터 아마추어 시드와 프로 시드가 나뉘어 진행이 됩니다. 아마추어들이 있고 프로들이 있어요. 아마추어 시드는 최대 100명, FFL에는 아마추어가 100명이래요. 스위스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거기서 최종 8명만 올라오게 돼 있는 시스템이고, 프로 시드는 FSL 스프링 하위 16명과 프로시드는 FSL에서 개인전에서 져서 내려온 두 번, 아까 전에 한목 있다 그랬잖아요. 한목 다 날아가서 강제로 FFL로 내려가야 되는 16명은 내려와서 100명 중에 8명으로 골라진 FFL 선수들과 같은, 프로구단 로스터에 포함된 예비 선수까지 포함해 최대 32명의 스위스 시스템으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16명이에요. 결국에는 16명을 뽑는 건데, FFL에서 상위 16명을 뽑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아마추어 시드, 프로 시드가 두 개가 나눠져 있어요. 자, 아마추어 시드는 100명이야. 100명 중에 스위스 시스템으로 서로 막 경기를 해서 8명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프로 시드에서 8명이 또 선발이 돼야 되는데, 프로 시드는 FSL에서 패자가 되어서 FFL로 내려온 16명과 그리고 각 팀의 예비 선수들을 넣어놨어요. 그 예비 선수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32명이서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 중에 최종 8명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추어에서 8명, 프로 시드에서 8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더08도 아마추어 FFL 시드 출신이에요. 와.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16명의 선수들이 아예 FFL로 강등된 게 아니라 FSL 하위 16명은 FFL로 완전히 2부로 강등된 게 아니라 고 스프링이면 스프링, 썸머면 썸머, 고 시즌에만 한정적으로 잠깐 내려온대요. 단순히 해당 시즌 FFL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 축구로 따져보게 되면 예전 방식이죠. 챔피언스 리그 같은 큰 무대에서 일찍 떨어진 팀은 유로파 리그에서 뛰게 된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그치. 긴 휴식기보다는 경기력 올리기가 더 중요하니까 선수들에게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이렇게 각 시드별로 스위스 시스템이 끝난 뒤에는 대진 추첨을 통해 본선 16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16강까지도 아마추어 시드와 프로 시드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경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그렇죠? 다시 이렇게 8명을 각 시드별로 뽑는데, 스위스 시스템이 끝난 뒤에는 대진 추첨을 통해 본선 16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본선 16강을 하는데, 본선 여기서 16강 때 핵심은- 아마추어 시드랑 프로 시드랑 나눠져 있잖아요. 8명씩. 근데 이때 아마추어 대 프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아마추어는 아마추어들끼리, 프로는 또 프로끼리 해서 거기서 4명씩 골라서 총 8명이 나온대요. 16강까지도
아마추어 시드와 프로 시드가 각각 분리된 상태로 경기를 치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후 8강부터 아마추어 시드와 프로 시드가 하나의 대진으로 합쳐져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이제 8명 남으면은 8강으로 해가지고 아마추어 대 프로, 아마추어 대 프로, 아마추어 대 프로로 해서 붙고 그 중에 매치 13 위너와 매치 14 위너가 FFL 파이널로 가네요. 이로써 아마추어와 프로 모두 동등한 요거는 FSL 파이널이 아니라 FFL의 파이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는 FFL의 지금 노가웃 스테이지와 스위스 시스템을 이용한 그 100명에서 8명 고른 것과 그리고 32명에서 8명 골라서 그 중에서 또 자기들 8명끼리 8명이서 또 경기를 해서 4명 나오고 또 8명에서 경기해서 4명 나오고 아마추어 프로 넷 나와서 그 다음에 노가웃 스테이지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FFL의 파이널로 간다. 말씀하신 것처럼 FSL에서 빠르게 탈락을 하더라도 FFL을 통해서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를 통해서 FTB에 데뷔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스토브리그 FFL에서 우승하거나 FFL에서 성적을 낸 것도 FTB라고 하는 나중에 추후에 그 팀이 세계 대회에 나갈 수 있는 그 점수를 얻는 그 FTB에 들어갈 때도 이득을 보나 보네. 아주 뜨거웠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25년도 때 선수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저도 정확히 잘 몇 명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26년도에는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 스토브리그가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재밌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됐었던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와, 줍줍이 디플러스 기아를 갔다고? 그 줍줍이? 이러면서 되게 시끌시끌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선수만큼이나 많이 언급한 게 바로 코치였잖아요. 그만큼 코치의 유무가 이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누가 옮기게 됐는지를 한번 보러 가죠. 그래서 FSL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17위부터 32위까지는 거의 점수 못 얻는구나. 우승하면 100점 얻는데 제가 FC 온라인을 하면서 진짜 굉장히 많은 전술들을 복사했었거든요. 저만의 스타일을 찾기 전까지 뭐 지금도 뭐 제 스타일을 못 찾아서 경기하다가나 아니면은 뭐 잘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전술을 복사해서 쓰고는 하는데 여기 프로에서 진짜 이분이었구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호성님, 김유민님 거 진짜 많이 뺏겼고 또 엑시토님 것도 진짜 많이 뺏겼었지. 엑시토님도 것도 되게 그리고 곽준혁 선수 것도 많이 봤고요. 지금 정성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치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성민 선수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친구구나, 이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번에 며칠 전에 했던 FSL 이제 조지 명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32명이 조를 짜서 노가웃 스테이지를 하고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패자조까지 가서 패자조에서 한 번 더 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16명 모였을 때 FFL로 내려와서 FFL에서 다시 싸워서 몇 명만 이번 시즌에는 FFL로 내려와서 거기서 파이널까지 가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아는 서사나 왜 저러는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요. 25년도 썸머 이후로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면 로스트 인 아웃이라고 돼 있죠. DRX 같은 경우에는 엘리노님이 아웃되고 나가고 그리고 미니언님이 콜업이 돼서 콜업이 됐다는 건 뭘까요? FFL에서 올라온 걸까요? 미니언님이 올라오셨고
그리고 T1은 한 명도 안 바뀌었습니다. 나가지도 않았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KT 롤스터 같은 경우에는 박스 선수와 лю 선수가 농심 레드포스로 가고 대신 TK777 선수랑 DK 선수가 들어왔고요. 농심 레드포스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스 선수와 лю 선수 그리고 엑시토 선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림 GC 선수하고 프로스테 선수하고 TK777 선수가 나갔고요. 디플러스 기아 같은 경우에는 미밤님이 FFL에서 콜업이 돼서 올라왔고 그리고 체크 선수, 토비오 선수가 들어왔고 클러치, 엑시토, 줍줍 선수가 나갔다고 해요.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줍줍 선수 같은 경우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작년에 썸머 시즌 때 줍줍 선수가 집에 이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태국으로 가셨대요. 주혁 선수, 곽 선수가 줍줍 선수한테 너가 찍었을 때 어떤 선수가 제일 잘하냐, 잘하는 애 하나 추천해줘라고 했더니 토비오라는 선수를 추천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토비오라는 선수가 디플러스 기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토비오 선수는 외국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가 아니에요. 아마 태국 선수인가 그런데 그래서 체크 선수, 토비오 선수, 미밥 선수가 디플러스 기아에 들어왔고 그리고 젠시티도 젠은 제가 알기로 옛날에 젠G 아니었나요? 왜 젠지가 왜 젠시티가 됐죠? 맨시티가 콜라보하면서 밀어주는구나. 그래서 젠지가 젠시티가 되면서 GPJ 선수와 솔리드 선수가 들어오고 체이스 선수가 나가고 근데 여기서도 GPJ 선수가 외국 선수예요. GPJ 선수도 외국 선수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어요. 토비오 선수랑 GPJ 선수랑이 사실 약간 쪼커입니다. 지금 한국 리그에 한국 프로팀에 외국 선수가 들어와서 지금 소속돼서 시즌을 뛰는 거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토비오 선수와 GPJ 선수. 토비오 선수는 듣기로 유부남이고 아기를 지금 육아하고 있다라고 들었고 그리고 GPJ 선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장난꾸러기 같이 생겼어요. 약간 야말처럼 생겼습니다. GPJ 선수 약간 살짝 통통한 야말 같이 생김. 그리고 솔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채팅창에 잠깐 올라왔는데 FSL과 FFL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했잖아요. FSL이 1부 리그면 FFL이 2부 리그라고 보면 되는데 FFL에서 2연승한 선수래요. 솔리드 선수가 25년도 FFL을 전부 다 우승했대요. 스프링하고 썸머를. 대단한데? 그리고 DN 슈퍼스는 클러치 선수와 체이스 선수가 들어가고 코르소 선수가 나갔고요. 그리고 BNK 피어엑스는 카이저, 테갓, 라이트 선수가 들어오고 서비, KBG, DK 선수가 나갔네요. 지금 보면은 선수들이 여기 지금 선수들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수진은 자 그렇게 해서 각 팀의 이제 선수들입니다. 얼굴 보면은 몇 번 자주 봤는데 하는 선수도 있고 누구지 하는 선수도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죠? 자 DRX 같은 경우에는 원, 찬, 세이비어, 미니언 이렇게 넷이 한 팀이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선수는 찬 선수가 작년 FSL 썸머 우승자입니다. 그리고 디플러스 기아는 곽준혁 선수하고 미밥, 체크, 토비오 이렇게 넷이 또 한 팀이고요. 곽준혁 선수는 워낙 너무 유명하죠. 자주 봤죠. 곽준혁 선수가 저번에 그 푸드컵 할 때 세네갈 뽑아준 분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되게 좋은 팀 뽑아주셔가지고 그리고 얘기해 주시는데 지금 FSL로 오기에 EK리그 때까지만 하더라도 리그에서 곽준혁 선수와 박찬하 선수가 아주 잘했었다.
라는 얘기가 막 보이네요. 그리고 T1은 오펠, 별, 호석, 네이비 이렇게 넷이 한 팀입니다. 근데 오펠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강준호 선수죠. 강준호 선수도 아주 유명하죠. 많이 자주 보이고 유튜브 같은 데서 쇼츠 이렇게 보면 강준호 선수도 많이 봐요. 강준호 선수가 안타깝게도 스프링 때도 그렇고 썸머 때도 그렇고 준우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네이비라는 이름을 쓰는 분은 원래 김유민 선수예요. 원래는 유민으로 활동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이름을 네이비로 바꾸시면서 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때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초심 잡고 하자는 마음으로 네이비로 이름을 바꾸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네이비 선수입니다. 그리고 젠시티 보면은 크롱, GPJ, 원더08, 솔리드 이렇게 네 분인데 크롱 선수도 잘하죠. 되게 플레이 진짜 잘하고 사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비오 선수처럼 GPJ 선수가 얼마나 잘할까가 관건입니다. GPJ 선수가 진짜 얼만큼 잘하려나? 라는 그런 약간 궁금증? 그런 게 좀 있고 원더08 선수는 25 썸머 때는 8강 때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25 스프링 때 보여줬던 그 활약이 너무나 대단해서 진짜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가 이렇게 잘한다고? 이럴 정도로 진짜 긴장한 얼굴이 역력한데 집중을 한 건지 긴장한 얼굴인지 모를 정도로 얼굴도 귀염상이잖아요. 와 너무 잘하더라고. 플레이가 그러니까 원래 FC 온라인의 이런 그 프로리그라고 하면 당연히 개인기도 어느 정도 쓰고 메타 따라서 메타 플레이를 조금 하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데 원더08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가 보면은 저게 돼? 아니 저런 걸 어떻게 저 커맨드를 어떻게 저 두세 번을 저렇게 어떻게 넣었지? 싶은 그런 드리블을 진짜 박스 안에서 드리블 치고 이런 거 보면은 운영도 운영을 잘하니까 뭐 잘하는 거겠지만 박스 근처에서 박스 안에서 드리블 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진짜 손이 두 개인가 아니 손이 한 네 개인가 싶어. 그 짧은 시간에 개인기 치고 바로 연계해서 다음 개인기 치고 그 다음에 바로 연계해서 깔끔한 거 담백한 거 개인기 딱 치면서 그 다음에 바로 슛.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눈이 못 따라가요. 황홀해. 그래서 원더08 선수도 작년에 FSL 출범하자마자 로열 로드로 갑자기 확 우승을 하면서 인기 엄청 많이 얻었죠. 저도 원더08 선수를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리고 저희 솔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FFL에서 시즌마다 우승을 한 FFL 전체에서 우승을 2번이나 한 작년 스프링하고 썸머에서 25 썸머 스프링 썸머에서 2번이나 다 우승한 선수고 그리고 KT 롤스터에는 JM 선수, TK777, 우타, DK 선수 이렇게 있는데 JM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아요. 조금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 아마 나이가 강준호 선수도 나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준호 선수랑 JM 선수가 좀 나이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JM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옛날에 EK리그나 그 전에 프로리그 때 처음에 이 FC 온라인을 잡기 전에도 JM 선수가 개인기 치고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JM 선수는 그 개인기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친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프로를 계속 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는 선수다 JM 선수도. 그리고 TK777 선수는 이따 플레이를 한번 봐야 되겠지만 우선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얼굴이 거의 뭐 연예인이고 드라마 바로 나와도 돼요. 아침이나 저녁에 오후에 하는 그런 그 드라마 같은데 나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개 잘생겼고 그리고 우타 선수가 작년에 성적이 좀 썸머 때 좀 성적이 좋았죠. 4강 중에 한 명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조 뽑을 때 조 지명식 할 때 가운데 의자에 4명이서 4황 앉아있는 거기서 우타 선수를 봤었는데 우타 선수, DK 선수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따가 한번 보고
국기 선수는 DN 슈퍼스 팀에는 이제 국기 선수와 클러치 선수, 샤이프, 체이스 선수 이렇게 있는데 국기 선수 유명하죠. 뿌꾸 방송에서 선수 무슨 체감 한번 본다 이러면은 이제 국기 선수가 가서 한번 만져보는 경우들 제가 몇 번 봤는데 국기 선수는 오프라인에서 몇 번 봤어요. 근데 제가 인사는 못했음. 포스가 있어. 국기 선수 딱 이렇게 서 있으면은 살짝 다 범접할 수 없는 살짝 그런 포스가 있어. 프로 선수들 다 그래. 프로 선수 그때 강준호 선수도 봤고 국기 선수도 봤고 곽종영 선수도 봤는데 다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약간 포스가 있더라고. 국기 선수도 잘하죠. 그 선수도 플레이 깔끔하게 잘하고.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가 좀 길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농심 레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치지직이랑 지금 저희 방송국인 치지직이랑 지금 그 스폰서십이 맺어져 있나 봐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뭐 연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 치지직에서 볼 수가 없는데 농심 선수들은 우리 치지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 선수들 그 이름 지금 앞에 있죠. 박스, 엑시토, 류크, 뿔제비 이 선수들은 그 한 오후 정도부터 저녁 되기 전까지 치지직에서 방송을 해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방송을 할까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요 FSL 하기 직전까지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류크 선수가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여기 세 번째에 있는 선수가 여기 류크 선수인데 류크 선수가 그 시청자분이 뻐꾸기로 저한테 오셔서 하는 말이 그 농심 선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셔서 보고 형 이름을 말했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농심 선수한테 내 얘기를 왜 해? 그랬더니 FC 온라인 그 프로 선수인데 농심 레드포스 팀 선수인데 그 치이직에서는 뭐 대회 이런 거 하나요라고 물어보셔서 누가 자주 했고 뭘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내 이름을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판 게 아니라고 하면 그냥 얘기한 거지 뭘 팔았다고 얘기해 뭐 이러고 넘어가긴 했는데 그 육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치이직에서 이제 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관심이 좀 있나 봐요. 대회를 하려는지 아니면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치이직 쪽이랑 연동이 돼 있으니까 치이직한테 한번 물어봐가지고 농심 선수들이랑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컨텐츠를 한번 짜볼까 아니면은 치이직에다가 한번 맡겨볼까. 선수들이 팀장 라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약간 팀마다 막 한 명씩 그 빛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메시, 호날두, 호나우지뉴 뭐 이렇게 빛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3인 3대3 이런 거 할 때 한 명으로 껴가지고 내 팀이서 뭐 5판 3선승 막 하고 이러면 재밌지 않을까? 아이 선수들도 뛰는 게 재밌지. 그러면은 해줘 겁나 할 거 아니야. 공 주고서 으아 육선수 줘 제발 막 돌파하고 막 얼토당토하는 패스 주고서 구석에다가 패스 주고서 거기서부터 살아나와가지고 나한테 패스 달라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면은 무조건 나간. 우리는 초아마추어니까 우린 재밌으면 장땡이니까. 그치. 프로 선수들한테 이제 주면 피버 타임 되는 거지. 또 살짝 그렇게 하는 것들이 또 프로 선수들한테는 또 새로운 또 시야를 넓히는 그런 또 그런 거 되지 않겠어요? 기회가 되지 않겠어요? 농심 레드포스는 그렇다. 엑시토 선수 전술도 진짜 많이 썼었는데 엑시토 선수도 얼마나 잘할지 한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BNK 피어엑스 팀에는 노이즈, 카이저, 태갓, 라이트 선수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제 방에서 이제 복춘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경에서 태갓님을 만난 적이 있대요. 근데 복춘이가 이겼다고. 자기가 이긴 거는 잘 기억하더라. 복춘이가 자기가 이겼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만나서 이겨본 사람들 하면서 이렇게 꼽은 친구 중에 한 명 기억하고 있는 게 태갓 선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32명의 선수들이 먼저 FSL 노가웃 스테이지에서 싸우게 되고요. 이 중에 패자들은 패자 부활전에서 또 싸워서 거기서 또 패한 친구들은 이제 16명이 걸러져서 FFL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번 시즌에는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에 FFL로 안 내려가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거 살짝 보여드리겠지만 그냥 뭐 이번 시즌에 그냥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매워요. FFL로 내려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구성의 어떻게 그 선수들은 이자렉스의 차 얘기를 하나 보기 전에 이번 시즌에 또 강화된 것 중에 하나가 팀 코치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마다 코치가 한 명씩 배정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좀 알만한 선수가 여러분 정성민 선수 알죠? 정성민 선수가 이제 T1 코치로 들어갔고 그리고 제이드 선수도 원래 선수였는데 코치로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코치들이 한 명씩 원래 옛날에 있었던 EK 리그 이런 데서 프로 선수를 하다가 코치가 되신 분들이 좀 많다. 그리고 다 각 팀마다 감독처럼 코치가 있다. 이 영화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쉽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자, 저번 25년도 FSL 썸머 순위입니다. 찬님이 우승했고요. 그리고 오펠님, 강준호님이 2등, 그리고 우타님이 3등, 륙님이 4등 했네요. 야, 농심 레드포스도 센데 륙님 잘하는구나. 오. 그리고 안타깝게 8강에서 탈락한 선수들이 네이비, TK777, 엑시토 선수였고 16강 탈락이 세이비어, 크롱, 샤이프, 체이스, 클러치, 원더08 호석 선수였고 원더08 선수가 16강에서 탈락했었구나. 그리고 그룹 스테이지 최종전에서 탈락한 게 박스, 노이즈, 곽국기 선수가 그룹 스테이지전에서 최종 탈락했고 패자전에서 탈락한 게 DK, JM, 뿔제비, 별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적생들이 토비오, 테갓, 미니언, 미밥, 카이저, 라이트, GPJ, 솔리드 선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조지명식을 진행을 했는데 보시면 이 친구가 이제 토비오 선수예요. 할 것 같습니다. 또 얼른 한국에서 FSL에서 얼굴 뵙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선수가 누구지? 이제 아직 한국으로 안 왔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올 텐데 내일 모레부터 대회라서 일요일부터 대회라서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지금 아직 집에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이시는 선수가 토비오 선수 새로 들어온 이적생이고 그리고 새로운 이적생인 제가 약간 통통한 야말 닮았다라고 한 GPJ 선수. 치킨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통통한 야말. 뭐 이렇게 딱 맞지. 살짝 야말 같지. 네. 이제 한국 넘어오고 하면 이제 릴라 이제 선수가 아니죠. 릴라 코치가 이제 치킨도 많이 사줘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느낌이 나죠? 그래서 얼굴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한 명씩 얼굴 한번 보고 가죠. 소파. 네. 자, 사실 이제 이 소파는- 선수가 작년 FSL 25 썸머 우승 선수입니다. 박찬하 선수. 이제 지난 시즌 좀 불편한 자리에 앉아. 그랬죠. 맞아요. 어떤 정도가 있을까요? 그리고 맞아. 스프링과 썸머 두 번 다 이제 준우승했던 2위를 했던 오펠 선수, 강준호 선수, 네. 됐는 그리고 우타 선수 3위, 그리고 농심 레드포스 치직에서 방송하고 있는 륙 선수 4등. 육 선수. 좀 한간에 들리는 썰에 의하면 3, 4위전에서 이제 우타한테 2026년 되게 잘생겼죠. 김유민 선수예요. 김유민 선수 네이비로 이름 바꿨습니다. 네이비 선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체이스 선수. JM 선수. JM 선수는 아쉽게도 지금 팔꿈치 뼈가 부러져가지고 손가락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팔꿈치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라 팔이 조금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이 아프지 않을까 팔이 플레이하시는 동안. 으로 가시게 그리고 TK777 선수 개 잘생겼지. 듣고요. 네, 이러면 마지막 조각이야. 웹툰 같은 데서 나온 것 같이 생기지 남은 않았어? 쥐죠. 정해졌죠? 네, 지존의 TK777 선수 진짜 짱 잘생겼고 이제 지명식이 스네이크 방식이라 그래서 1위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8위까지 해서 쭉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다시 거꾸로 8위부터 다시 뒤로 다시 뽑고 위에서 다시 뽑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상대방을 골라서 뽑는 그런 방식으로 지명식으로 해서 뽑았는데 저번 작년에도 했었는데 농심 레드포스의 박스 선수를 뽑았어요. 오펠 선수가. 늘 먹던 엄마표 집밥 느낌으로다가 편하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에서 본인이 강하다고 느끼면은 약한 친구들로 채우려고 하는 게 거의 보통 기정사실이다 보니까 아예 거의 뭐 이변 없이 거의 놀라울 정도의 이변 없이 다 뽑을만하다 하는 친구들을 다 뽑았어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번에 인터뷰하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이제 미밥 선수인데 미밥 선수는 사실 실제 축구 선수는 아니면 체육 쪽으로 가야 되는 영재인데 지금 FC 온라인에 관심이 많고 잘해서 안타깝게 체육계가 지금 놓친 신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자강이야. 턱, 목, 승모. 일단은 저런 말을 하는 선수들 중에서 나간 선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번 제가 뚫어보겠습니다. 누가 봐도 진짜 누가 봐도 네, 알겠습니다. 우타 선수 운동 선수인데 축구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엑시토의 지금 이 픽을 엑시토 선수. 긴장하면서 보는 농심 선수들이 레드포스의 꽤 엑시토 있을 거라 선수.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불과 몇 시즌 전까지는 나는 엑시토 선수 여기서 마이크 이렇게 잡는데 그 SNL 같은 데 나오는 그 리포터 꽁트할 때 살짝 그런 느낌인 거야. 여기서 좀 긴장하면서 우참했어. 보는 선수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불과 몇 시즌 전까지는 엑시트 약간 몸 이렇게 약간 마이크 대면서 무브먼트나 마이크 위치가 네 어디 누구 기자입니다. 약간 살짝 이러기 직전인 것 같은 살짝 그런 느낌. 다른 선수들은 좀 이렇게 안 그러는데 엑스 선수 현지 리포트 약간 리포터 느낌으로. 해야 되는 위치 그것도 이제 꽤 상위 픽으로 왔거든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굉장히 뿌듯하고요. 지금 누구를 고를지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리그에 왜 있지 않은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우와. 그런 선수들 중에 한 명 뽑을 생각입니다. 아니 저는 이 리그에 왜 있지? FSL에 왜 있지? 일부 리그에 왜 와 있지? 라고 하는 선수들이 있대. 그러니까 너 뭔데? 너 실력도 안 되는데 여기 왜 있어를 조지명식에서 뭐 저렇게 분위기가 계속 이랬어. 일요일 날 그 저 조지명식 할 때 계속 이랬다고 분위기가. 베베 꼬고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너 개 못하잖아 계속 그랬다니까. 질문이 증명을 본인이 네, 저- 하고 들었다 노시는 거. 누군가요? BNK POX 카이죠. 카이저 선수는 카이저 선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예상하는 그림대로 카이즈 선수도 잘생겼어. 갖고 있긴 해요. 네. 근데 아직 동네 정보가 없지만 친구처럼 생겼어. 그렇기에 기존의 선수들이 인기 선수로 또 이제 카이저 선수를 유연선 선수를 뽑아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픽하셨을까요? 일단 누군지도 모르겠고요. 여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엑시터 선수? 저 카이저라는 이름을 처음 봐가지고 처음 봅니다. 자, 카이저 선수.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NK POX 카이저입니다. 네. 지금 우리 엑시터 선수의 저런 도발인지 아니면 진짜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건지 카이저 선수도 좀 헷갈리세요? 네, 살짝 도발 같긴 한데 네, 좀 너무 도발하네요. 그러면 카이저 선수도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냥 FFL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엑시토 선수랑 분명 노가우 스테이지에서 엑시토 선수랑 카이즈 선수랑 만나서 붙을 거란 말이야. 근데 둘 다 깠거든. 둘 다 깠잖아 지금. 너 왜 여기 있어? 이러는데 너도 내려갔다 와. 약간 이러잖아. 요 경기할 때 어떻게 되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은 재밌지. 아니 카이저 선수가 또 원더공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플레이 보고 좀 감동을 받아서 좋아합니다. 작년에 또 16강 때 엑시토가 원더우팔 한번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좀 묘하게 엮여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엑시토 윤현석 선수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뭐 원더공팔 선수를 좋아하는 거나 뭔 상관인지 모르겠고요. 아니 말이 전부 끝이 전부 모르겠고요. 엑스터 선수는 왜 있는지 모르겠고요. 원동만 선수 좋아하는지 뭐 어쩌는지 어쩌라고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냥 쉽게 이길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아한다고 해서 플레이 스타일까지 뭐 이제 완전 그렇죠. 맞을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엑시토 선수. 우리 엑시토 선수도 네. 사실 작년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항상 자신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수는 약간 좀 쉬운 선수인가요? 와, 아니면 TKCC 빅매치를 선수 진짜 만들고 잘생겼다. 싶으신가요? 귀도 복귀야. 제가 상대했을 때 옷걸이도 좋아. 옷걸이도 좋다니까. 전적이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뽑을 것 같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선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자, 이제 어쨌든 앞선 픽들이 흔히 이제 좀 신인이나 아직 덜 알려진 선수들. TKCC 선수는 K 선수는 이제 어떨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상위 랭크만 TK 되면은 선수가 거꾸로 하면 KT라서 사실 KT를 간 게 아니냐 이런 지금도 댓글을 상위 제가 랭크긴 보아드리긴 하지만 더 했는데 많이 올라가서 조금 이름 알리고 재밌네요. 막 뉴스 일면에 나오고 막 이러면 그러니까 1등하고 이러면 FSL 우승자 이러고서 막 게임 웹진 같은 데 이렇게 1등 나오고 막 이러잖아. 하면은 여자 팬들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멤버가 좀 노이즈 선수 터비 선수가 TK 선수한테 두 번 다 적석 올라왔는데 기분이 좀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 선수 지금 지목 당하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오래 살아남을 줄 몰랐는데 기분이 좀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다. 솔리드 선수 같은 경우에는 FFL에서 스프링 썸머 때 다 우승하고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FSL 선수들이 조금 무시한다? 약간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데 지금 7번째로 뽑혔거든. 그러니까 이제 솔리드 선수가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살아남을 줄 몰랐는데 나를 일찍 뽑을 줄 알았는데 왜 지금 뽑지? 약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긴 게 있었는데. 박스 선수. 네,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리그의 흥행을 위해서 30대는 일단 빨리 없애는 게 좋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아파요. 박스 선수가 JM 선수 뽑았어. DM이 왔는데 자꾸 많이 아프다고 DM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게 픽했습니다. JM 선수 어떻게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 어떻게 박스 선수가 저런 소리 하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될 것 같고 너무 고맙네요. 저를 지목해줘서. 그럼 JM 선수는 지금 뭐 박스 선수가 본인 뽑은 거에 대해서는 나는 두 팔 벌려서 완전히 환영이다. 약간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너무 고맙고 사실 올해 선수를 못 볼 줄 알았어요. 사실은 박스 선수를.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좀 신기하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의 작년에 저의 부진의 어떤 주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수 선수가. 왜냐면은 같은 방을 썼는데 잠을 못 자게 코를 많이 골아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같은 팀이었는데 같이 방을 썼대요. 근데 코를 하도 많이 골아가지고 박스 선수가 JM 선수가 잠을 못 자서 경기력이 떨어졌대. 그래서 자기가 일찍 떨어진 그 화근이 박스 선수다 이러는 거야. 박스 선수. 원래 항상 핑계가 하나씩 있는 형이라서 이번에도 핑계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핑계 낼 수 없게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더08 선수도 거의 마지막에 뽑혔어. 없지 않아 센 것 같기도 하고. 원더공팔 선수 예상을 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상하셨나요? 그러니까 원더08 선수가 스프링 때 너무 잘했어서 조금 강한 픽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썸머 때 16강에서 떨어지면서 뭔가 제가 썸머 때는 경기를 많이 못 봤는데 아마 이때 뭔가 선수들끼리 뭔가 느낀 게 있나 봐요. 저는 거의 마지막에 픽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더08 선수가 워낙 손재간이 좋고 그
뭐랄까 타이밍 잡기가 힘들더라고. 수비 타이밍 하기가 잡기가 힘든데 근데 마지막에 안 뽑히고 한참 전에 뽑혔어.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한 4번째 전인가 3번째 전인가에 뽑혔어. 딱 이렇게 3명 남았을 때 뭔가 클러치 선수가 저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까요? 그냥 뭔가 대회에서 호석 선수나 크롱 선수한테는 조금 크게 졌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서 뭔가 좀 까다로워하시지 않을까 하고 저를 뽑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와중에 또 같은 조에 바로 앞자리에 있네요. 그 마이크 한번 살짝. 네. 그 농심 레드포스의 엑시토 선수랑 그래서 원더08 선수랑 같은 팀 됐어. 근데 엑시 선수가 눈을 질끈 감는 거야. 호석 선수가 저렇게 한숨 쉬는 거 처음 봤거든요. 네. 원더08 그런 JCT의 원투펀치 그대로 남아 있고요. 엑시토, 카이저, 클러치 이렇게 있는데 클러치 선수가 뭐 이름만 봐도 숨 막히는데. 정말 네. 마지막까지 남은 이유가 있겠죠. 원더08을 자 이렇게 되면 그룹 2에 가져가면서 엑시토 또 만나는 원더08이 되겠고요. 생각도 못했는데 카이저 클러치 원더08. 엑시토 선수 표정 봐봐. 야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응? 이거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표정 봐봐. 못했습니다. 원더08 선수 눈을 질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원더08 표정보다 엑시토 표정이 더 안 좋아요. 자, 클러치 선수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피곤해. 드리블 잘 치고 이런 선수들 만나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다고. 그래서 한번 FSL 25 원더08이 얼마나 잘했나 한번 보죠. 25 스프링 하이라이트. 이거 안 통. 자, 원더08 선수가 지금 어디야? 원더08 선수가 지금 요 메시 잡고 있는 흰색 유니폼. 그리고 검은색 유니폼이 강준호 선수, 오펠 선수. 통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터치로 메시에게 측면을 찌는 메시. 양발에 베오레클레스 메시죠. 오른발도 가능하다는 거. 와 이거 뭐야? 이거 패스 이거 뭐야? 원터치로 메시에게 측면을 찌는 메시. 양발에 이거 무슨 패스야? 메시죠. 오른발도 가능하다는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생 W라고 이게? 아니 저각이 어떻게 보여? 저게 뭐야? 자 지금은 선수 이번 시즌에 안 참여하지만 줍줍 선수와 샤이프 선수는 참여하죠. 샤이프 선수가 파란 옷, 줍줍 선수가 검은 옷. 뒤쪽에 후방대기. 이거 핑크색 옷. 해놓고 스톤칩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샤이프죠. 자 여기서 카가 위로 쪽으로 볼을 빼고 들어올 때가 무서운 측면적에서의 샤이프죠. 자 여기서 라이언이었고요. 막힙니다. 컨디션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올라갑니다. 조주가 해다. 이게 원더08전에서 보여줬었던 1, 2, 3세트까지의 수비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좋은 패스죠. 지단과 셰우체커. 자 드리블이 꽤 괜찮은 셰우첸코긴 한데 공격수들의 좀 지원이 늦긴 했습니다. 로카텔리. 와 저런 각이 있어? 미소를 생디 너무 잘 깠네. 들어왔어요. 로이스요. 한번 마이클 로이스. 리역적 그러나 키퍼 컨트롤. 그러니까 보통 선수들 지금 운영하는 거나 이렇게 보면은 그냥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나 뭐 방어를 잘하고 수비를 잘하고 공격을 할 때 이렇게 뭐 패스와 플레이가 좋고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원더08은 좀 이상하게 한다니까. 근데 강준 선수도 잘했네. 굴리트도 기다리고 있고요. 가나요 굴리트. 지옥의 이식 한다. 사이드를 좀 활용을 해봤는데 일단 오펠이 잘 막았음에도 소유권 가져왔고요. 까비. 만약 원더08 선수가 2대1을 만든다? 그러면 아마 오펠 선수도 더 공격적으로 가겠죠.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고 지금은. 맞아요. 굴리트. 와. 오펠. 스코어 3대1 오펠. 자, 이 각에서 JTS 리드를 보여주고 있는 오펠입니다. 70분대라는 거예요. 네. 70분. 그렇죠. 굴리트 끄집어냈는데 그래도 라인은 약간 유지가 됐어요. 오펠 버텨야 됩니다. 열렸죠. 백헤더. 와. 저기서
안 차고 한번 참네. 와, 엄청난 침착성을 보여주네요.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윙어 혹은 앞전의 공격진. 그렇죠. 네. 동선 꼬였어요. 좀 빠르게 슈팅 시도를 해봤었던 원더 08인데요. 조금만 셌으면 들어갔을 수도 있겠다. 시가 가동되고 자, 이게 있는 마지막 오펜이고요. 경기예요. 맞지? 아닌가? 이거 7세트까지 하나? 5판 3선승 맞지? 더 하나? 자, 그런데 야야 BO5 맞지? 왜 굳이 외적인데요? 알렉시스 산체스 드리블 체감이 좋기 때문에 아마 힘들고 들어올 거예요. 알렉시스 산체스 자, 올릴 거야. 칸셀로! 근데 그게 오펠이라면 야, 이게 기록을 써나가고 있는 선제골 승률에 오펠이 있어서 자, 앙리 와. 제레미안이 좁은 장을 아, 씨. 5세트 선제골의 주인공은 원더 08 1대0. 직선적으로 가야 되는 오펠이다 보니까 나도 연습해야 돼. 미스는 어쩔 수 없는데요. 자, 오펠도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알렉시스 산체스 그냥 갈 겁니다. 아마 그냥 오우. 자, 스코어 2대0 원더 08. 최대한 간결하게 가서 때리고 찌르고 올려야 되는 오펠인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그만큼 공간이 없다는 얘기인데. 자, 루니 여기서 호날두 와, 호날두 잘했다. 마지막 가능성에 노크를 하고 있는 T1의 오펠. 스코어 2대1입니다. 빠르게 볼 뺏어내는 게 오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데 원더 08은 그걸 노려야 되고요. 와, 파워슛. 파워슛.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오펠인데요. 제비 앙리. 와, 이거는 원더 08이 이렇게 오늘 경기 문을 닫습니다. 멘탈 진짜 잘 잡아야 된다. 마지막 쐐기골로 보이는 득점. 스코어 3대1. 거의 완벽한 수준에 올라있는 원더 08이네요. 자, 추가 시간 2분 중에 1분이 지났고요. 세븐도 호날두 아, 와. 아니, 야, 키퍼 봐. 반응도 못 했어. 호날두 와, 뭐 빠따 봐. 마지막까지 쫓아가는. 아, 진짜 아쉬웠겠다. 와, 이거 지금 BO5였는데 둘이 2대2였단 말이야. 두 세트 이기고 두 세트 이겼단 말이야, 서로. EV 마지막 세트였단 말이야. 오펠의 힘도 대단하고요. 네, 이번 FSL에서의 오펠의 저력은 왜 아, 있을 그러네. 수밖에 키커냈네. 없었는지. 자, 이렇게 세트 종료. 2025 FSL 스프링 우승 젠지의 원더 08입니다. 엄청난 플레이어, 엄청난 영 플레이어. 데뷔 시즌 트래블 진정한 로얄 로더의 길을 원더 08 고원재가 걸어갑니다. 이래서 원더 08 한 거야. 자, 다음은 25 썸머 때 한번 볼까요? 근데 오펠 선수도 진짜 잘하는 거지, 사실. 25 썸머는. 뒤쪽. 생각. 찬 선수하고 오펠 선수하고. 와, 근데 이때는 찬 선수가 전 세트 다 이겼네.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 박찬호 선수가 약간 단단하게 플레이하는 선수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 시즌부터 약간 공격적으로 스타일을 바꿨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몰수패 당했다고? 왜? 아, 급여 오바돼서? 그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사실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맞아요. 오펠은 다릅니다. 자, 그런데 다르미안 측면으로 잘 빠졌거든요. 자, 엔터가 잘 들어가요. 조지베스인데요, 조지베스. 찔러줬어요. 자, 파워샷 때릴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이 박찬하 선수예요. 찬. 예, 오펠이고요. 검은색이 오펠 선수. 파포 움직임이 T1. 약간 부재 중입니다. 지금 찬. 피고 가능한가요? 페이고. 오우. 이러면 정말 한골 싸움을 바라볼 수 있는 양 선수거든요. 야, 거리 조절 예술의 오펠인데 찬도 거기에 붙어주지 않아요. 마이컨 다시 다르면 뒤쪽. 팽각. 호날두 공 잡았어요. 호날두. 와, 여기서 참았어. 와! 으아! 내치즈입니다. 1일 아끼고 아껴왔다. 여기서 안 찼어. 호날두 공 잡았어요. 호날두. 우와! 내치즈입니다. 1일 아끼고 아껴왔던 그 하프 스페이스 각으로 찬 맥포스트가 호날두. 우측 측면에서의 다름이 한번 벗겨낼 수 있는 QS 침투가 있다면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호날두. 아우.
프리킥입니다. 일단 짧게 가죠. 레반도프스키를 2세트 제외하고 때 그로스의 뭔가 의미를 몰수패가 느낄 있었다 수가 그러는데 없으니까. 그거 그리고 한번 초반이니까 좀 짚고 볼을 갑시다. 점유하는 뭐 선택을 하는 뭐였는지. 오펠의 생각. 잘 돌았어요. 아우 아까워라. 넘백포스트 치면서 커서 돌려라 이거죠. 네. 볼을 좀 소유했을 때, 자 여기 좋네요. 위쪽 카카 호나우두가 연결해 줬고요. 호나우두 들어오고요. 와 너무 예뻤다. 다시 한번 선제골을 넣는 오페를 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급여 업데이트를 하면은 지금 있던 팀에서 급여가 상승이 되잖아요. 근데 이 경기를 대회를 하고 있는 중에서는 급여 상한을 정해놨었어. 당연히 그 급여를 넘으면 안 된다고 상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중간에 급여 업데이트를 하니까 선수를 바꿨을 때 바꿔지잖아 시스템적으로는. 왜?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근데 그게 급여가 조금 오버됐던 거지. 그리고 상대방의 압박, 찬이 뭐 소위 들박수비라고 하는 그 패턴을 한 번씩 보여줄 땐 그냥 볼을 잡고 멈춰버리죠. 네. 등을 지면서. 그러면 커서를 잡은 만큼 나는 태클을 눌렀는데 거기에서 오는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사이드 사이드 열었고요. 열었고요. 호날두인데요. 파워슈트전 드랙백. 와 졸라 잘한다. 와. 자, 사이드 사이드 열었고요. 호날두인데요. 파워슈트전 드랙백. 와. 열었고요. 호날두인데요. 파워슈트전. 저 사이로 어떻게 들어가냐. 와. 오늘 찬의 세븐도 어떻게 막나요? 1대1 동점. 드랙백이 아니었네요. 네. 그 온더볼 상황에서 저렇게 볼을 뒤로 뺐다 전진시키는 스킬에 대해서 찬 선수가 보여준 게 거의 첫 번째긴 해요. 예. 한셀루가 걸어 들어가요. 자, 오펠. 와. 아 이거 아크로바틱 있었으면 들어갔는데. FSL 호나우드가 오늘 좀 부진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세징아 쪽으로 커서가 안 돌아올 걸 예상하고 한번 쳐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고 플레이하는 건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에토! 넘백포스트가 살짝 당기지만 시간 2분. ZS로 연결. 마이. 오우. 한번 캔슬. 심리. 호날두. 와 진짜 마지막까지 심리전 대박이네요. 네네. 키컨을 끝까지 보겠다는 자와 끝까지 응해주지 않는 오펠의 대결. 자, 연장전 역시 선수들의 스태미나 고려해서 뭐 케인의 모습이 지금 굉장합니다만 285를 또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맞습니다. 아마 이제 급여가 좀 오버되는 상황이 네. 발생되지 않았나 싶어요. 자, 급여가 285가 유지돼야 되는 것이 지금 이번 대회 룰인데. 자, 그리고 지금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판독 결과 이 급여를 맞추지 못한 오펠 선수가 몰수패로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아이고. 이러면은 성 나가지. 아니 급여가 실축 경제적 페어플레이 개념이 아니라 이 FC 온라인은 항상 그 계속 급여가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줘요. 왜냐하면 새로운 카드들이 나올 때 더 능력치가 좋아야지 다른 카드들이 그 실제 상대했을 때 능력치를 압도하니까. 뭐 압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여튼 상회를 하니까. 그래서 급여를 올려서 능력치를 올려줘야 되는데 그 급여를 총 급여를 올려줘야 선수들을 좋은 선수들을 사서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카드를 뽑고. 그래서 급여를 항상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주는데 이때는 대회할 때 이제 올라간 거지. 그래서 원래 뭐 만약에 280인데 295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280으로 계속 경기를 하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280으로 대회를 하고 있었으니 마지막에 결승까지도 280 급여로 하자라고 저게 돼 있었는데 이제 오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깜빡한 거지. 그러다 보니 아쉽게도 그 선수 바꾼 것 때문에 급여를 오버해서 썼다고 몰수패를 당. 아마 저거에 대해서 써놨겠지. 업데이트가 나올 예정이니 급여에 맞춰서 써라, 그 이하로만 써라라고 아마 공지를 했겠지. 공지 안 하고서 저렇게 몰수패 때렸으면은 들고 일어났겠죠. 여기서 이제 본인의 아쉽네요. 실수를 잡을 만한 멘탈적인 강함이 있느냐입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또 이제 자 일단 에토의 제트턴을 봐야죠. 아이고 흘렀다. 와. 야 이거는 약간의 운이 따르는가 싶었었지만 결국에는 상대방에게 밀리면서 홈런. 이것도 돌아버리면서 그냥 피구가 윗각이네요. 이렇게 위로 가요. 네, 버터 쳐버리죠. 1대1 구도 잘 레시피가 만들었고요. 제트디 가능하고요. 박스도 진입 ZD. 저희 윗전개도 좋았죠. 카카와 카프 카카카 라인. 카카. 중거리가 가능한데요. 오. 나올 때 오른쪽 측면에
네, 요 계단 타기 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졌어요. 베켄바워. 윗각 ZS 레반도프스키가 있었지만 심리전. 아우. 측면 쓰면서 커서를 이쪽에 옮기게 만드는 디테일은 좋습니다. 호나우두 내려오죠. 드리블이 필요할 때 내려오죠. 호나우드가 호나우드 대 비니치. 오우. 일단 옆으로 칸셀루. 아우, 까비. 슈팅 왼쪽을 뜹니다. 지금도 주는 척하면서 제트 드리블 심리전 좋았는데 와. 자꾸 악미야. 호날두가 제일 좋아. 약간 급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오펠이 전지 패스할 거다에 대한 예측이 들어간 거고요. 아 근데 경기하는 거 보니까 피구? 경기 빨리 봉산 뛰고 싶다. 꼬이면 난리 납니다. 봉산 꼬이는 순간. DLX는 이때 당시에 코치가 있었고 T1은 코치가 바로 이 없네. 맛이 있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들어간 시간이 너무 절묘해요. 치명적입니다. 사실 길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동점골이 안 나오는 시간대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죠. 호변 가능하고요.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호나우드. 오펠. 오펠의 호나우두 잡아뒀어요. 레반도프스키. 남은 시간 이거는 지도적인 압박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오펠인데요. 자, 이러면 찬이 올라가는 상황. 이거 역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펠의 마지막 공격. 진짜 마지막 공격인데 이거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패스 주면 시간 지체되면 끝입니다. 끝인데. 세트 종료. 세트 스코어 3대0. 2025 FS의 서머 챔피언 DRX의 차례입니다. 네, 비네치와 조지 베스트 FS의 클래스로서 마지막까지 라이브 퍼포먼스를 만든 선수가 되기도 했고 찬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벌써 FSL 어떻게 될지 궁금하죠? 한번 이번 시즌에 새로운 뉴페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팀들도 다 바뀌었고 지금 거의 FSL 기대가 큽니다. 이번 특히 FSL 작년 25 스프링 썸머 때도 굉장히 재밌는 구조로 돼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이번에 FSL 26 스프링으로 오면서 또 경기 방식을 조금 이렇게 또 바꿨잖아요. 근데 빈틈이 없어요. 경기 방식에 패자 부활전 같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FFL로 내려갔다가 FFL에서 또 올라와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아마추어 100명이나 있는 FFL에서 어떤 신성들이 또 나와서 썸머 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또 튀어나올지 이런 것도 또 변수고 심지어 이번 시즌부터는 중간에 이적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이적 시장이 없었는데 이번 년에는 여름 이적 시장이 있고 겨울 이적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원하면은 웃돈 주고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선수는 조금 아쉬우니까 다른 선수로 바꾸자 해서 FFL이나 그런 데에서 조금 눈여겨보던 조금 튀는 신성 같은 친구들을 계약을 해서 데려오는 팀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스프링 때 어떻게 플레이가 되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썸머 때 이적 시장과 그 다음에 썸머 때 이어지는 그 경기력이 팀마다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즐기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설명할 때 최초의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해서 개막전부터 해서 1월화수 매주 1월화수는 제가 웬만하면은 빼지 않고 항상 중계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코스트리밍을 해서 취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FSL 그 경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 있으면은 같이 응원해 주시고 저는 아직까지는 누구를 딱 집어서 혹은 팀을 찍어서 여기를 응원합니다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은 그래도 어깨에 치이직 스폰서를 달고 있고 치이직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우리 농심 레드포스 선수들에게 조금 마음이 가네요. FSL 중계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여러분도 함께 보면서 그 즐거운 그런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그 FSL 시청하실 때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함께 제 방송을 보고 있다 라는 거를 인증샷을 찍으셔서 제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그 넥슨에서 그 드롭스처럼
여러분들에게 그 뿌릴 수 있는 코드를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매 경기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 방송을 같이 보고 있는 그 FC 온라인을 플레이하면서 관심 있어서 FSL을 보면서 눈도 틔우고 또 드롭스도 받기 위해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텐데 다른 데 가서 보시지 않더라도 제 방송에서 보셔도 동일하게 드롭스를 받으실 수 있고 또 오히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곳에 가서 드롭스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보단 여기가 조금 더 추첨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렇게 보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바.